세도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1800년부터 한 60년간이 순헌철 세왕이 있을 때거든요. 정조 때 그리고 순조 때 시파벽파 갈등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나라는 엉망이 돼버렸었죠, 사실은. 김조순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유명한 사람이. 유명한 안동김 씨의 우두머리였는데 김조순의 딸을 네. 자기 아들인 순조와 결혼을 시켜요. 이제 그건 안동김 씨가 됐고 일단 현재는 정순 왕후가 조선을 다스리는 시대였어요. 넘버원이야. 뭘 하냐면은 나한테 반대를 했던 시파들 네. 다 죽이자. 시파를 죽여야 되는데 시파를 죽일 만한 걸 찾아보니까 쟤들은 다 천주교를 믿고 있구나. 많은 수가. 정약전과 정약용 두 형제는 네. 죽이기에는 너무나 뭐랄까 존경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야. 네. 그래서 유배로 퉁쳐버리고 정약종과 이승후는 교수를 해요. 그리고 이때 결정적으로 이제 서학이라고 하는 천주교를 탄압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게 뭐냐면 그 정약종의 사위인가 이승훈의 사위인가 그러니까 그 황사영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황사영도 천주교 신자예요. 네. 잡아라 했는데 도망을 가. 도망을 갔다가 어떤 저기 토굴에 들어가 가지고 편지를 써요. 청나라에 있는 베이징에 있는 그 카톨릭 주교한테 보내는 편지인데 내용 골 때린다. 조선을 좀 침략해달라 이런 식으로 써요. 어머. 군대 한 6, 7만을 보내가지고 참. 조선 조정을 뒤집어 엎은 다음에 카톨릭을 옹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정권을 전쟁해라, 그러니까 나라를 침공하라는 편지를 보냈는데 이 황사영 백서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네. 유명한 사건. 왜 백서냐면 그게 백자가 들어가서 백서가 아니라 비단지였어요. 그래야지 그 베이징까지 갈 때 뭐 물에 젖더라도 안 상하니까. 비단에 적은 거죠. 네. 그래서 황사영 백서 사건인데 이게 딱 걸렸네. 이게 가도 뭐 될지 안 될지도 몰라 모르지만 이거. 가다 걸려가지고 이거는 지금으로 쳐도 엄청난 범죄잖아요. 그치. 간첩도 아니고 뭐야? 맞아요. 국가 정보. 적국한테 와가 우리나라 쳐달라고 했던 거죠. 김정은한테 막 이런 대한민국 좀 침공해달라고 핵미사일 하나 쏘라고. 그거랑 네. 똑같은 거거든요. 나라가 발칵 뒤집혀 얘기해요. 난리 났죠. 봐라 서학이 이렇게 이런 놈들이다. 위험한 그 반도다. 종교다. 이건 탄압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어마무시하게 그때 많이 죽습니다. 그렇죠. 그때 많이 죽죠. 그래가 죽였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많이. 황사영 백서 사건 때문에. 네. 유명한 사건입니다. 근데 순조가 이제 그 짓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까 뭐 우리 말씀드린 것 같이 나라가 일단 꼬라지가 아니다 보니까 못 살겠다. 우리 한번 들고 일나자라고 한 것이 이제 홍정래의 난이라고. 유명한 날. 그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 1800, 제 기억에는 11년 정도거든요. 네. 대충 그렇게 외웠던 거 젓가락. 1811년 정도에 홍경래는 서쪽이에요. 서북 지방. 지금으로 치면 평안북도 정도. 거기서 세도 정치도 엉망이고. 우리가 국사 시간에 딱 배우는 거 이거 딱 하나 배워요. 뭐야? 삼정의 문란 들어봤어요? 삼정의 문란이라고. 들어는 본 것 같아요. 그 삼정의 문란이라고 세 가지 그 세금제도 이런 게 엉망이 돼 있으니까 그 삼정의 문란 또 세도 정치 때문에 이 서북 지역에 차별받는 사람들이 난을 일으켰던 어쩌면 조선시대 최초의 평민의 난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뭐 홍경래는 양반이라 하긴 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정주성까지도 가고 뭐 엄청나게 맞아. 위세를 펼쳤었죠. 근데 그 서북 지역이 지금 평안북도 그 신의주 뭐 청천강 그쪽 유역인데 왜 그러냐면 조선시대 내내 그쪽 그 평안북도 그쪽 신의주 쪽 있잖아요. 굉장히 차별했어요. 그 요즘은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예전에 우리 전라도 차별했던 것처럼 네. 개무시했죠. 완전 개무시했죠. 왜냐면 여기 변방 지역이잖아요. 청나라로 가는 길이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산악지대고 공부를 안 해. 네? 사람들이. 그리고 무시를 해요. 아. 그리고 오죽했으면 서북 지역 지금 평안북도 출신의 양반들은 소학도 못 읽는다는 얘기를 나와요. 네. 그러니까 대학생이 초등학교 교과서를 못 읽는다 이렇게 소문이 난 거야. 공부 양반인데도. 그리고 엄청 차별을 받아요. 그래서 서북 지역 그 평안북도 출신들은 아예 중앙 정치 진출도 못하게. 이것도 다른 얘기지만 그래가지고 나중에 조선 후기에 보면은 그 이제 그 기독교 선교사들이 그 서북 지역에 많이 가요. 왜냐하면 쌓였잖아 애들이 울분. 너희들 그러면 한번 바꿔볼래? 기독교 한번 믿어봐. 모든 애들이 평등하다. 나에게로 오라. 그래서 그 지역이 기독교가 발전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들어왔을 때 탄압을 많이 받고요. 그래서 거기 있던 약간의 뭐 기독교나 잘 사는 사람들이 남쪽에 많이 내려와 월남을 했고요. 그 사람들이 서북 청년단 같은 걸 만들어요. 나중에 우익 테러 집단이 돼요. 아주 우익이고 막
사람들 잘 죽이는 그런 걸로 지금 나중에 다 연결이 됩니다. 지금 서북 지역 자체가. 서북 청년단 그 친구들이 이제 약간 김일성 정권에 쫓겨났잖아요. 그래 쫓겨난 거죠 사실은. 쫓겨나가지고 굉장히 뭐랄까 이 빡친 상태야. 공산당 때문에 내가 쫓겨난 거 아니에요. 그 서북 지역을. 그래서 빨갱이라고 하면 다 쏴죽이는 게 죽창 찔러 죽이고 난리 나는 그 보도 연맹에 가입한 애들 끌고 와가지고 다 쏴 죽이는 게 다 서북 서북 청년단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쌓이던 불만이 그 당시에. 그때부터야 사실은 조선 잘 가만보면 서북 지역이 어떻게 됐냐면 이게 만주족 그 애들이에요. 옛날로 치면 더 나아가면 병자호란 때는 아예 후금 여진족 지역 자체는 그쪽이야. 그쪽이기 때문에 조선인 같은 데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못 살고 공부도 안 하고 공부도 못 하고 이 사람들 중국을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무시당한 게 1800년도에 세도 정치하고 합쳐지면서 난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홍경래나 불쌍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거가 공감이 되니까 난 할 때 사람들이 다 도와주고 같이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홍경래 난 때문에 갑자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순조가 빌빌빌빌 죽지 그래가. 아프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정약용 선생이 여러 가지 분야에 다 통달하신 분이에요. 우리 박 변호사님 같이. 저는 아니지만. 근데 의학에도 굉장히 통달을 했대요. 그래서 이 순조가 비실비실 거리니까 그때서야 정순왕후가 자기의 정치적 라이벌인 저기 보성에서 차밭에서 하늘천 따지하고 있던 정약용을 불렀대. 의학을 좀 많이 안다고 하니까 왕 좀 치료 좀 해달라고 늦게 불렀던 거지. 죽어요. 근데 죽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순조도 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효명세자예요. 효명세자. 효명세자라는 세자가 있었어요. 정말 똑똑해요, 걔 또. 얘는 난애야. 정말 덩치도 좋고. 얘는 정조 같은 사람이야. 맞아. 인물 좋고 똑똑하고. 그래서 순조가 아마 이게 유전일이 된 거야. 거기는 영조가 좀 똑똑하잖아요. 근데 사도세는 좀 아니고 정조 똑똑하잖아요. 근데 순조는 뭐 어쨌든 간에 좀 빌빌거렸고 그 격세유 좀 비슷해. 한 단계 넘으면서는 똑똑한 놈이 생기는 거야. 약간 그렇게 약간 그죠? 건너뛰나? 아니 근데 요새도 격세유전 있어요. 할배가 좋으면 저한테는 근데 손자 대머리는 좀 그렇다. 대머리. 대머리도 격세유전 됩니다. 할배가 대머리면 아빠 건너뛰고 손자가 대머리고. 엄마야 우리 할아버지가 대머리네 이렇게 한다니까. 아따 어쩌노 이거. 모발. 아까 효명세자란 그 똑똑하죠. 세자가 있었는데 왕은 못 돼요. 결론적으로 말해가지고. 죽지 뭐. 세자로 끝났는데 똑똑한데. 너무 똑똑하고 이제 그 덩치도 좋고 인물도 좋고. 그러니까 순조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는 지금 정순왕후 할매 밑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희망을 본 거죠. 효명 보면서. 아들에게서. 효명세자 너는 정말 네가 조선을 다시 붕을 시킬 수 있다. 저그 아버지 생각 안 했겠어요? 정조 우리 할아버지 그치 맞아. 르네상스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 네가 정조 2.0 해라. 정조 2.0 나는 못하지만 난 기반 만들어줄게. 그러니까 그래서 효명세자도 정말 이 그 아빠를 도와가지고 순조를 도와가지고 이 세자지만 정치에 참여하면서 그 가능성을 보여줘요. 그런데 왕도 못 되고 갑자기 몸이 비실비실하더니 왜 또 갑자기? 세자였을 때 죽어버려요. 20몇 살 때 죽어. 21살 때 죽어. 그래서 순조 아버지가 너무 원통해가지고 아들 순조한테 쓴 편지가 있어요. 뭐냐고 하면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조선을 네가 살릴 수가 있었는데 하늘이 아들을 뺏어갔다라고 편지를 써요. 그만큼 안타까워.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세자는 죽었기 때문에 다음 왕위를 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헌종이죠. 헌종. 그것도 손자택이지. 맞아. 손자야. 그래서 효명세자의 또 아들이 아들이야. 있었어. 그러니까 이것도 뛰어넘은 거지 또. 그치 또 넘었죠. 근데 이제 또 어린이지 뭐. 여덟 살. 걔도 어린이지 뭐. 그러니까 효명세자가 죽었기 때문에 그 아들 효명세자 아들이 또 왕이 돼야 됐어요. 그게 헌종이에요, 헌종. 헌종이라고 이제 즉위를 하는데 8살이었어요. 어린이야. 완전 칠드런. 왜? 완전 칠드런. 갑자기 갑자기 라틴어가 들리는. 완전 칠드런. 그냥 8세. 아무것도 모르고 8세 그냥. 초등학생이에요. 유치원 막 이럴 때. 결혼을 해. 8살이고 나발이고 왕이 돼. 왕이 됐는데 부인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결혼. 그 부인 또 결혼해. 안동김씨 아닌가? 안동김씨. 와우, we are the world. 우리 안동 world. 안동김 세상이 된 거예요. 대를 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왕은 비실비실하지. 근데 외척들은 김씨인데 모든 관직에 거의 뭐 30-40% 나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또 그 담보를 하려고 또 다시 외척이 돼요. 그럼 왕이 바뀔 때마다 내 결혼하고. 며느리들 딸들이 가서 결혼하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이제 조선시대 초반 때는 의정부였어요. 뭐 육판서, 삼정성이지만
이 임진왜란 병작으로 겪으면서 그런 어떤 육판사가 중요한 게 비변사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들어봤어요. 비변사라고 어떤 좀 비상기구인데 비변사가 모든 일을 처리했었어요. 왕하고 비변사하고 네. 비변사의 대다수 절반이 조금 못 미치는 인원이 다 안동 김씨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그냥 얘들이 그냥 다 그냥 김씨면 너 이제 국장 그게 그냥 이렇게, 한 가문이다. 저게 이렇게 보면 돼. 그 세종특별자치가 가가지고 어. 그 정부 기관들 많잖아요. 거니까 다 안동 김씨야. 다 가족이야 가족. 어유 삼촌. 사석에서 조용해라 새끼야. 공석에 삼촌이라 부르지 말고 국장님이라 불러 새끼야. 국장님이라 해라. 어유 국장님 죄송합니다. 구들이 형수님 그럼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냥 사적에서는 그렇게 불러도 공직에서는 부장님이라 불러. 전신의 6천 8천 형들 다 같이 모여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거야. 특히 헌종 때 결정적으로 안동 김씨 그 사도 정치가 판이신 게 뭐냐면 왕이 8살이잖아요. 네. 왕은 허수아비야 이제 뭐라고? 아무것도 못해. 8살이니까. 아무것도 못해. 전하 구슬치게 하고 계세요 전하. 정치는 지들이 우리 다 해. 안동 김씨가 알아서 할 거니까. 그러면서 이것들이 잘 국정을 운영하면 좋겠다. 아까 말해서 삼정의 문란 얘기 좀 하면 그 당시 이제 세금 체제가 한 3개지 정도 되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전세, 군포, 환곡. 이 네. 3가지가 이 삼정인데 환곡 같은 거는 원래 좀 배가 고플 때 나라가 돈을 좀 쌀 같은 거 빌려주고 풀어주는 나중에 거야? 이자를 아. 쳐받는데 나중에 그 구라를 쳐가 더 받기도 하고 탐관오리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안동 김씨들이 지들끼리 해먹는데 지들끼리 다 못 해먹으면 나중에 뇌물 바치는 애들한테 간직을 줘요. 그럼 뇌물 줘가 돌았던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세금을 더 걷어와서 또 돈. 그럼 결국은 백성들이 그런 삼정에서 돈을 다 뺏기는 거야. 군포 뺏기고 다 뺏기는 거야. 그러니까 세금 거두려고 원래 군포라는 거 균역법으로 이제 만들었던 건데 한 필씩 뭐 한 명씩 내면 되는데 어린이도 군포를 매기는 거야 일부러 돈 더 받으려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라가 개꼴이 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게 세도 정치 서민들은 점점 어려워지고 그렇죠. 할 수 없지. 잘 다스릴 가능성도 적지만 잘 다스렸다면 뭔가 됐겠지. 네. 잘 다스리지 못한 상태에서 헌종이 가고 턴종도 뭐 곧 죽어요. 그것도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안동 김씨 덕보니까 또 왕을 누굴 하지? 제일 삐릿삐릿한 애 없어? 누굴 하지? 정치 아무것도 관심 없는 애 하니까 그래 찾아낸 게 강화도령인 거야. 그게 철종인 거예요. 이게 삼정의 난 때문에 이제 조선이 실질적으로 망한 게 뭐냐면 방금 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군포라고 해가지고 네. 이게 뭐랄까 이제 병역을 대신해서 뭐 이렇게 이제 그 포를 납부하는 건데 16세부터 59세까지만 내고 그 전후로는 안 내도 돼요. 원래는 사람이 병은 원래 병 16세 밑으로는 못 하잖아. 못하죠. 그러니까 16세 이하 애들한테도 이거를 군포를 걷고 59세 죽은 사람도 죽은 사람한테도 걷고 돈 그리고 받으려고. 오가 작통죄라고 해가지고 오가 작통죄가 뭐냐면 이게 북한에서 많이 쓰는 건데 5집을 딱 묶어요. 원래는 5집을 딱 묶은 다음에 그 원래 천주교 박해할 때 나온 거거든요. 네. 딱 묶은 다음에 너가 서로 뭐 관리하는 감시. 거에 감시. 너희들 중에서 서학쟁이 나오면 5집 다 날라간다. 다 날라. 오 감시제 오통 감시. 오, 그래. 작통죄. 우리 옛날에 배웠잖아. 맞아요. 윤리 도덕 시간에. 그렇죠. 비슷한 게 오호라 통제라고 있고. 네. 오라 아, 통제라. 그 농담이에요. 하여간 이 오가 작통죄를 여기도 실시라는 거예요. 네. 어떻게 실시하면 공동 책임. 너가 5집 가운데서 한 집이 군포 납부 못하면 너희들 다 알아서 처벌받으니까 알아서 십시일반으로 돈 모아서 내라고. 그리고 환곡이라는 거 아까 박 변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울 때 나라에서 이 쌀을 빌렸다가 여유가 있을 때 다시 갚는 거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이자가 붙겠죠. 붙죠. 당연히 붙어야 되는 거고. 이자를 붙여가지고 돌려주는데 안 받아요. 그 사또가 왜 안 받냐면 이거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더 이자가 더 보이잖아. 이자가 느니까. 저기 사또 저번에 빌렸던 쌀 한 가마니 갚으러 왔습니다요. 에헤 몰라. 안 받아. 가라고 해 가라고 가. 해. 아유 지금 받으셔야지 이자가 박씨 최씨 이거밖에 안 되나. 개판인 거야. 그래서 일부러 안 받아. 그 이자 더 부르라고. 사또들은 돈 주고 지금 돌았거든. 탐관오리라 그러잖아요. 네. 사도세 그 정치하고 있던 김씨들한테 돈 뇌물 매기가 돌았는데 본전은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뽑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백성한테 뽑는 거죠. 나라가 개파이 되는 거예요. 60년간을 그렇게 산 거예요, 우리 조선이. 철종 같은 경우에도 그 안동 김씨가 봤을 때는 헌종이 오래 살 줄 알았어요. 네. 그래 꼭두각 씨가 오래 살아야지. 그렇지. 자기들이 더 세도 정치할 거 아니에요. 근데 23살인가? 죽어요. 일찍. 죽어버려 헌종이.
와우, I became 엿됐다. 더 띠리하네 찾아봐라 이러는 거예요 왕족 중에. 그래서 가장 우리가 저기 뭐 왕족이어야 돼요. 당연히 전주시. 당연히 전주시해야 되지. 뭐 갑자기 그 광산김씨 가서 내가 이씨 왕족. 나 미량 막 박을 거세요 하면 안 되지. 안 되지. 격것에 아래서 족보. 왔어요. 신라 이러면서. 알? 안 된다고. 그래서 족보를 쫙 펼쳤는데 뭐가 나오냐면 그 사도세자 아들이 정조잖아요. 정조의 이복 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이복 동생이구나. 이복 동생. 정조의 그 은원군이라고 있었는데 은원군이 그 당시 이제 그 뭐랄까 영모에 휩싸여 가지고 강화도로 유배를 가 있던 상태였어요. 네네네. 유배를 갔다가 다시 이제 그 복권이 돼가서 그 후손들이 이제 한양으로 돌아와 있던 상태인데 그 은원군 그러니까 그 사도세자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정조의 배다른 형제요. 형제. 그 손자가 이원복이라고 있는데 그 이원복이 나중에 철종이 돼요. 이름도 참 그렇다. 원복이 예전에 무슨 가수 이름 있지 않았나요? 다들 그 지금- 멋있거든. 조선 시대 왕 이름이 이산 뭐 이런데 좀 이름도 참 촌스럽다. 아 맞다. 이게 왜 그러냐면 피휘라고 해서 조선 왕들은 다 한자 아니야 한자? 한자예요. 멋있게. 이산, 어. 세종대왕 이도. 이도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이름이 한자야 한자. 멋있지. 지금도 외자가 좀 멋있지. 멋있죠. 허재 우강욱 체육? 막 이런 체육? 거. 체육 좋아하는구나. 어쩐지 매부쇼 맨날 보더라. 그건 어, 아닙니다. 정영지도 정령 이렇게 하는 거야. 정령. 하여간 무슨 얘기하다 말했지? 그러니까 한자. 한자다. 왜 이동산. 그러냐면 피휘라고 해서 왕의 이름에 들어가는 한자는 일반 백성들이 못 못 써요. 썼어요. 그래서 일부러 한자로 줄이고 굉장히 복잡한 글자를 썼어. 왕이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에. 이걸 이도면 도자를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세종시 이름에 아무것도. 그 도자가 내 도자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도자를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정조 이산 산자 쓰면 산자도 안 돼. 일반 백성들이 쓰면 안 돼요. 쓰면 안 돼. 근데 이원복이란 건 왕의 그 가능성이 없었다는 거죠. 제로죠, 제로. 너는 그냥 원래대로 이원복해라. 아마 으뜸원자에 복복자일 거야. 그건 엄청 쓰는 글이거든. 야이씨 왜였댔다. 저 양반 안 되면 우리 글 못 써. 절반은 못 써 이제. 그러니까 뭐 그런데 두자니까 정말 그게 피휘 됐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원복이란 그 은원군의 이제 그 이제 손자죠. 손자 같은. 이원복이 있었는데 이원복의 친형이 있어요. 둘째 형인가 그런데 네. 둘째 친형 이 또 영모에 관련된 거야. 그래가지고 한양에서 살다가 이원복 플러스 형들이 강화도로 또 유배를 가요. 네. 그래서 그 강화 도령이 된 건데 거기서 이제 농사 지으면서 근데 본인은 생각도 안 했지. 진짜 농사만 짓고 있었어요. 진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유배 온 거잖아요. 형이 영모에 연결돼가지고 강화도에 왔는데 근데 또 그 당시 조선 조정에서 우리 안동김 씨가 계속해서 투비 컨티뉴 권력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을까? 일단은 왕족이어야 돼 왕족. 오 와우 빙고. 여기 지금 우리 사도세자의 서자 그러니까 정조의 이복 형제죠. 이복 형제의 손자가 이원복이라고 지금 어딨니? 강화도에서 농사 짓고 있는데요. 농사. 그 공부 안 했겠네. 전혀 안 했어요. 일자 무식꾼이에요. 1+1은 귀요미 하겠네. 얘다. 그래서 다들 전마야 될 거라고. 그 형은요? 걔는 역적여서 안 돼? 아니. 영모에 연결돼가지고. 영모라서. 근데 일단은 찌뽕 된 거예요. 전마 될 거라고. 그래서 그냥 가가지고 어이 너 왕이야. 이게 아니라 큰 행차를 간 거예요. 동땅 데리러 가지. 예. 왕대를 간 거예요. 그 저기서 막 군사들이 몰려오니까 이원복이는 드디어 나도 죽는구나. 영모 이제 거의 이제 나 잡으러 오는 거예요. 처벌되는구나. 열나 뛴 거예요. 강화도 떨면서. 산 속에서 뛰다가 다리뼈가 부러져요. 그러니까 저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오자마자 또 통촉하여 주시오. 통촉한 그런 말 안 썼겠지. 뭐 저 이제 뭐 전하 내가 왜?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내가 왜 그러지? 네. 나중에 이제 알게 된 재밌겠다, 거예요. 그죠? 이제 그래서 얼떨결에 이제 왕이 됐는데 이 왕이 왕 수업을 받은 것도 아니고 진짜 공부를 농사를 한 것도 짓잖아. 아니고 아무것도 안 진짜 했지. 농사만 지다가 갑자기 떡 앉아가지고 전하 이러고 있으니 왜 그러고 막 그런 드라마도 있어요. 그때도 사귀었던 뭐 강화의 여자친구 같은 게 있어요. 맨날 이렇게 보고 싶어가지고 그랬다는 뭐 그게 얘기도 한지민 있어요. 아니었어? 한지민? 그건 모르겠어요. 아니 그래서 아니었나요? 얼마 전에 드라마 그 철인 왕후라고 했잖아요. 그게 철종이잖아. 그래 설정이요. 철인 왕후가 많은 분들이 철인 28호라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철종의 부인 정실 부인이 이름이 철인 왕후 김씨예요. 철인 맞아요, 왕후예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못 잊은 여자 하나가 있었어, 맞아. 뭐 비슷할 거예요. 네, 있었겠지. 정, 솔직히 정사는 뭐. 아니겠지만 농사지 뭐 얼마 있어 뭐 딱 우통 맞아, 벗고 맞아. 어서 견강스잖아. 어서 사실은 하나가 아니었어. 어머 원복이 오빠 짱. 맞아요. 어. 머리에 든 건 없어요. 오빠 정치하지 1+1은 않습니다. 귀요미. 더 좋아 그래서 몸만 좋아. 정치하지 않아요. 예. 더 좋았대.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결국은 철종이 뭘 할 수가 없어요, 아. 사실은. 그래서 조선은 그 60년이 망친 거고 철종 다음에 이제 고종이 되는데 네. 이제 또 다시 이제 김씨들은 이 집권을 하려고 세도 정치를 더 하기 위해서 혹시나 철종이 또 죽잖아요. 고민을 하는 거야.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처음에 연기했던 상갓집에서 떡 처먹던 고기 던지 먹고 그게 흥선대원금 이하응이에요. 이하응이 일부러 그렇게 뭐 상갓집에 가서 일부러 김씨 옆에 가가지고 개처럼 행동하고 제일 띨띨해 보이는 게 이하응인 거예요. 또 철종이 죽으니까 철종 같은 사람을 생각한 거야. 이하응 제 별거 아니니까 이하응의 둘째 아들이죠. 고종이 이하응의 아들을 왕을 시켜주면 우리가 또 세도 정치를 계속 하겠다 했는데 이게 착각인 게 이하응은 안에 일부러 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흥선대원을 집권하고 세도 정치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철종이 그 상당히 이제 그 불쌍한 게 뭐냐면은 이게 안동 김씨 세상이잖아요. 전하는 노시라고. 그래가지고 술과 여자에 맨날 빠져 살아요. 그 네, 철종이. 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술과 여자에 빠져 살았냐면은 아니 농사짓는 변강세였는데 갑자기 비실비실거리다가 죽어버려요. 죽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들이라도 하나 낳고 죽었으면 고해를 하지. 안동 김씨가 뭐라 할 수가 없어. 아들인데 아들을 그 다음 왕으로 만들 것인데 후사가 없이 또 죽어버려요. 없었어요. 후사가 없이 죽다 보니까 아까 우리 박 변이 말씀하신 것처럼 철종 자체도 우리 반계라고 하거든요. 직계가 아니라 네. 저 변방에 있는 계라고 해서 철종 자체도 반계잖아요. 원래는 왕이 되면 안 되는 네. 이 철종보다도 더 더 반계인 반계인 이하응의 이하응의 아들이 왕이 되는 거죠. 고종이 되는 고종이죠. 거죠. 거기까지가 우리가 말했던 60년간의 세도 정치의 정치. 조선 말기죠. 오늘은 정말 그 60년의 길고 긴 조선의 몰락, 세도 정치를 알아봤습니다. 저는 뭐 여러분 덕분에 여전히 흥미로웠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소재를 가지고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조태구알. 조태구알.